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번째 영상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인류의 문명은 안정적인 기후와 매우 깊은 관련이 기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문명의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마침인 기후위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난화를 일으키는 어떤 물질의 배출을 우리가 지금 뿜어내고 있는 물질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발전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전소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발전소의 총량을 보면 한 40% 이상이 석탄을 떼서 발전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고요. 그 다음에 핵발전소죠. 핵물질을 기본으로 하는 핵발전소가 27, 8%,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적게는 LNG라고 하는 천연가스를 태워서 발전을 하는 발전소가, LNG 발전소가 22, 3% 정도 있고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그 다음에 그 밖에 다른 기타 발전들이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주 요인 중에 하나를 석탄 발전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석탄 발전소를 왜 줄이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요게 발전소예요. 이 넓은 부지가 몇십만 평에 해당하는 이 석탄 발전소가 이렇게 해안가에 자리를 잡고 있고, 여기가 삼척입니다. 삼척 지역에 맹방 해변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석탄 발전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이 석탄 발전소는 현재 우리가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상태예요, 우리 정부가. 넷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이산화탄소만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고탄소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바꿔야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탈탄소 경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해서 천천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몇 가지 편견들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죠. 왜 석탄 발전소를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일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세 번째, 다른 나라들도 다 이 화력 발전소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60개 정도의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발전소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요거 하나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4%를 차지를 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왜 지으려고 할까? 이게 포스코 계열의 회사예요. 제가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왜 그럴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얘기를 먼저 하죠.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싼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석탄화력발전소가 왜 싸다고 느끼느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게 돼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막 내뿜으면 네가 지구를 뜨겁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라. 이 비용을 내라라고 하는 이유는 비용을 부과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석탄을 태워서 만드는 전기에는 이 탄소 배출권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이 탄소 배출할 때 필요한 비용의 97%를 정부가 대줍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한국전력은 누군가가 에너지를 만들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발전소들이 에너지를 만들면 그것을 사서 각 가정이나 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한국전력이 이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건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기준치예요. 우리나라 현재는 LNG 천연가스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양의 기준을 천연가스는 요만큼 0.389라고 하는 수치만큼을 허용을 해주고 석탄발전소는 0.889만큼 허용을 해줘요. 똑같은 전기를 만드는데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면 너희는 이산화탄소 더 뿜어도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왜 그럴까? 사실은 둘이 동등한 기준을 부과해서 예를 들면 0.6이라고 해보죠. 0.600이라고 하면 얘가 훨씬 덜 뿜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까 얘는 이산화탄소를 실컷 내뿜으면서 전기를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데 대한 비용을 자기들이 내지 않기 때문에 석탄발전소가 싸다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싸지도 않고 온실가스를 훨씬 더 많이 내뿜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얘기를 해보죠. 다른 나라들 그러면 이 당장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럼 다 없애고 다른 걸로 다 바꾸자는 얘기냐?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발전소로 이걸 당장 다 바꾸자는 얘기냐? 시간이 없는데 이걸 무슨 수로 바꾸냐? 우리나라 경제를 멈추자는 얘기냐?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석탄 화력 발전소의 비중을 아주 작게 10% 내외로 혹은 향후 몇 년 안에는 거의 제로로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도 이 문제를 맞닥뜨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시작한 지가 1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들도 10년 만에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 산업 구조에 뭔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들이 뒤섞여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현재 지구상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60%가 넘고 그 다음 미국이 20% 가까이 쓰고요. 중국과 미국이 전 세계 석탄의 80%가량을 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서는 일본이 많이 써요.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산업시설도 훨씬 크고 1인당, 한 사람당 쓰는 탄소 배출량으로만 따지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2위예요. 그리고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가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에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버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내뿜는 화력발전소를 자기 나라에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던 것들은 거의 다 줄였고 다른 나라에 짓는 것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까? 첫 번째가 금융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는데 돈을 내면, 금융적으로 지원을 하면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곳에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는 데에 돈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우리 돈을 맡기지 않겠다는 운동들을 많이 벌려요. 저는 교회에도 우리도 교무금, 헌금을 비롯한 많은 수익들을 은행에 맡기는 거죠. 그 은행에 맡겨서 그 우리의 어떤 필요한 비용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거래하는 은행들은 과연 석탄 화력발전소에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확인해 보았다면 그것을 거부할 어떤 선언이나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죠. 석탄 화력발전소를 처음 지을 때 돈을 투자하는 은행에게는 약속을 합니다. 이 화력발전소는 매년 적어도 85% 이상의 가동률을 보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석탄 화력발전소가 한 달에 100개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 달 내내 돌렸을 때 1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적어도 85%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 만큼 이 발전소를 계속 돌릴 겁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게 주장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 가동량은 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치는 2030년, 40년, 50년이 되면 실제로는 20%, 25%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이 발전소는 사실상 더 이상 쓰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처음 돈을 투자했을 때 85%로 가동을 할 것이고 그만큼의 우리는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석탄 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만한 이익을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아마 못 지키겠죠?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일어나는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 여기에 돈을 투자한 은행들은 전혀 손실을 입지 않아요. 발전소도 손실을 입지 않아요. 그럼 그 손실은 누가 내게 될까요? 국민들이 세금의 형태로, 전기료나 세금의 형태로 다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발전사들, 삼성, SK, GS건설, 포스코 같은 시설들은 마음껏 짓고 정부 안에 있는 이들과 손을 잡은 사람들은 그것을 허가해주고 은행들은 손실을 보존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는 계속 돌아가고 이산화탄소는 계속 배출되고, 저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만들다거나 재생에너지라거나 LNG 발전소라거나 이런 부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국민 여론이 일어나지 않고 하는 순환을 갖게 되는 거죠.